자존감이 낮다, 자신감이 낮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사실은 불만족에 기인한 분노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이제 없애주는 게 안녕하세요. 장성숙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 극동상담심리연구원 소장으로 재직하고도 있고요. 현재 이제 장성숙 정신건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존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는지의 이제 정도를 갖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또는 뭐 잘났든 못났든 자기도 한 생명체로서 상당히 존귀하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이런 것이 자존감의 한 현상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자존감이 높아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발휘하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기가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은 그냥 쓸데없이 자기를 비하한다든가 또는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결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그 자잘한 결점에 대해서 크게 확대되어서 자꾸 자기를 꼬집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엄밀히 말을 하면은 분노에서 저는 비롯했다고 봐요. 부모님 사이도 좋아야 안정감을 느끼고 또 형제 관계도 원만해야 거기에서 치이지 않고 또 바깥에 나가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아야 꺾이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런 조건이 원만하게 구비가 안 됐으면은 거기에서 불만족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런 불만족을 그때그때 이렇게 배설을 하거나 이게 환기를 하면은 속에 이제 분노가 안 쌓이는데 주변에서 이제 받아주지 않거나 그런 불만을 표현할 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거를 자꾸 억압을 해요. 이 억압한 것들은 누적이 되어서 그게 일종의 분노를 이루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활한 흐름을 오히려 막고 자기를 비하하는 쪽으로, 즉 자존감을 낮게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열등감, 분노, 또 자기를 쥐어뜯는 식의 태도를 많이 보이는데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물망처럼 많이 연결되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찌그러지면 나 혼자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함께 찌그러지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도 생각하면서 늘 기운을 좀 내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 그 양반이 상당히 나름 괜찮고 잘난 분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셨어요. 아버지의 기대는 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되었으면 했는데 서울대 교수가 되질 못하고 인서울에 있는 어떤 다른 학교 교수가 됐는데 이 양반은 늘 그거를 열등감으로 느끼고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결혼을 할 때는 특히 부인은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아요. 그래서 대단할 줄 알고 정말 선망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기가 팍 죽어 있어서 매사에 소극적이니까 이 부인이 정말 이게 화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어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기지를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뭐 이런 사례가 지금 당장 기억납니다. 뭐 자존감이 낮다, 자신감이 낮다, 또는 뭐 그 사람이 심성이 삐뚤어졌다, 더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조금 병적인 게 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사실은 불만족에 기인한 분노예요. 이 분노가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은 각양각색의 형태로다가 이게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난 척,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무시하는 형태로, 또 누구는 어디에 중독되는 형태로, 또 누구는 뭐 어떤 증상을 앓는 형태로 그런 것들이 각양각색으로 펼쳐지는데 뿌리는 분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없애주면은 부적응적인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이제 없애주는 게 상담이고 심리 치료예요. 이 분노를 어떻게 없애주는 거냐 하면은 그거를 희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희석시켜 주느냐 하면 자꾸 이렇게 떠올려서 환기를 하도록 표현을 자꾸 이야기하도록 해주면은 이 분노가 아무래도 희석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수다장애는 그 마음의 병을 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퍼내니까 마음 맞는 사람네들끼리 자꾸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열심히 들어주고 아 그랬어 아이고 이해가 된다 아이고 딱하다 이런 식의 반응이나 지지나 공감을 해주면은 사람은 더 이해받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에 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퍼내요. 이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즉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일종의 치유 과정이지요. 풀어낼 때 일부 사람에게 실수를 했다가는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사람에게 함부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는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연습 대상이 가족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분네들이 그거를 품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연습하려고 할 거 없다. 아버지한테 가서 많이 떠들어라 또는 어머니랑 떠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그다지 건강하지 않으신 분일 경우에는 상담자를 찾아가서 많이 얘기해라 우리가 이렇게 조언을 하지요. 우울이라는 것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 결과물이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역추적을 해봐요. 역추적을 쭉 해보면은 어딘가에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이제 상처를 받았거나 거기에 맺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면은 새로운 어떤 선순환을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이 우울함이 희석이 되는 거지요.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쭉 찾아 들어가서 인간관계의 어떤 매듭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심리치료이고 상담입니다. 배움의 목적이 뭐겠어요? 많이 배운다라는 것은 직업을 위한 지식만이 아니라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것은 자기를 돋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공해 주지 못한 게 있으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에게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이 있어요. 또 좋은 법들도 있고 그런 사람네들을 찾아다니거나 좋은 책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자기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자기를 고양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배운 자들은 그 배움에 대한 나름의 미션을 다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좀 배웠다고 해서 우쭐우쭐 하거나 뭐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상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품이 커야 되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더 크면은 주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보람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추구하면서 품격을 스스로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약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아요. 야물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도 그 사람의 수준에 불과하구나. 낮은 사람은 또 낮게 평가하고 조금 통이 큰 사람은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도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고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면은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게 되지요. 너무 안달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균형을 잡으면서 잘 지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거는 이제 저절로 찾아오는 선물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많이 존중받고 지지받고 공감받는 데에서 형성되는 결과물이 자존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기애는 강한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옛날에는 뭐 7, 8, 뭐 심지어 10명까지도 막 낳고 이러던 시대에서 변화가 되어서 많이 낳아봐야 2명 아니면 이제 1명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를 정말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고 모든 거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자녀를 자녀답게 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대단한 즉 왕자나 공주나 이제 이렇게 떠받들어서 키웠는데 애들이 다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애들끼리 경합을 하게 마련인데 여기에서 밀리는 거예요. 집안 내에서는 굉장히 대접받는 높은 위치인데 바깥에 나가면 이제 자기 능력치에 따라서 서열이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때 집안 내에서와 바깥에서의 이 간극이 굉장히 클 때 애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런 애들이 자기중심적인 자기애는 높고 바깥에 나가서 치이니까 자존감은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디까지나 부모여야 돼요. 부모로서의 위험 이런 것들을 너무 함부로 패대기 치지 마시고 자녀들을 자녀답게 키워야지 뒤바뀌거나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잖아요. 그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과도하게 경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던 젊은이들이 성공을 한 이들도 있지만 실패를 한 이들을 우리가 이제 루저라 그러잖아요. 이 루저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네들이 이제 가다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리면은 그때 자살 시도들을 많이 해요. 이런 이들 빼놓고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았거나 집안이 넉넉해서 그래도 그 경쟁에서 어떻게 뚫고 왔어도 이제 오늘날 이 젊은이들 특히 MZ 세대들이 겪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MZ 세대들이 어떤 부모 손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느냐 하면은 장남 또는 아들 네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땅 팔고 소 팔고 해서 이 아들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찍이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교육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는 아주 눈에 불을 켜면서 이 자녀들을 앞다투어서 조기 교육에 열을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부모들에 의해서 주입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의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열심히 한 거는 내재적 동기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외재적 동기,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심어진 가치를 추구하는 식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갔더라도 1차적으로 어디에서 좌절을 겪느냐 하면은 이제 대학교 가면은 성공을 했다 그래서 포만감에 젖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무너져요. 대학을 졸업한 애들은 사회에 진출해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이게 찾지를 않아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끌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차례 무너져요. 그러다 또 어떻게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 가서는 이게 발빠르게 경쟁하고 진취적이 되고 주체적이 되어야 또 살아남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조로 현상들을 보이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떠날 궁리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또 밀려요. 그래서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이끌리듯 산 이 젊은이들이 루저가 안 되면은 다행인데 루저가 안 되더라도 대학교 들어가서 한 번 무너지고 또 사회에 진출할 때 또 한 번 무너지고
직장에 가서도 조금 더 이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비실비실 시들시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는 얘기예요. 제발 젊은이들 좀 핏기 있게 살도록 부모가 자녀를 한층 더 사랑합시다. 너무 이렇게 애들을 막 쪼여서 끌고 가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부모의 자기 확장을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지 않고 그냥 끌려서 살던 이거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기의 자발적인 동기, 즉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찾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참 딱한데, 이런 분들이 정말 생각하실 거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시고 정말 젖먹은 힘을 다해서라도 한 번 더 분발해보자,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분발해보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상담자라도 찾아가서 속에 있는 것들을 좀 털어내고 좀 더듬더듬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제발 내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